여러 길들을 다녀보면 이 길은 바이크를 위한 길이다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동강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동강으로 떠난 여행입니다. 영월의 동쪽에서 흐른다 하여 이름 붙은 동강은 크게 세 방향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막다른 길이고 또 하나는 걸어서 구경해야 하는 곳이니 바이크에 탄 채 즐길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코스부터 시작합니다. 예미교차로에서 예밀 방향으로 향해 평범한 시골길을 달리면 곧 동강 자연휴양림이 나옵니다. 동강 여행의 시작은 대개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로 올라 크게 조망을 한번 하고 동강길을 달려보면 좋습니다. 휴양길 갈림길에서 조금 더 가면 나리소 전망대가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저렇게 노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편도 약 10여 분이 걸리며 거기에 오르면 이런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리소를 구경하고 길 따라 달리면 지난 영상에서도 보았던 길이 나옵니다. 2차선의 길은 1차선으로 줄어들고 절벽을 낀 구부정한 길입니다. 동강의 길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반듯하게 펴서 낸 길이 아니라 구부정한 물길 따라 적당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강옆으로 난 동강길을 달리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아마 3월에서 5월경일 겁니다. 잎이 돋아나고 그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 되면 나무에 가려 강풍경을 보기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마철엔 물이 많이 불어 약간은 공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겨울엔 추워서 바이크로 달리기엔 무리일 테고 3, 5월 즈음엔 동강에서만 볼 수 있는 할미꽃도 피는 시기이니 아무래도 그 즈음이 좋아 보입니다. 여하간 달리다 보면 섭다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섭다리는 갈수기로 수심이 얕아지는 겨우내 소나무 등을 엮어 만들어 사용하다 비가 와서 물이 불면 자연스레 쓸려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옛날 이야기이지 이미 다리가 여러 군데 놓여있는 지금은 이벤트성 재현 행사에 불과합니다. 온 김에 한번 건너봅니다. 건널 때마다 다리가 출렁출렁합니다. 섭다리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 온 김에 있다면 한 번쯤 건너봐도 좋겠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왕복 2차선의 길을 지나 강 구경을 하다 보면 이내 물길이 합류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지장천과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정선초등학교 가수분교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하다면 이곳이 좋습니다.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있는 이 지점이 사실 동강의 경계입니다. 강이란 것이 땅처럼 칼로 자르듯 구분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분지어 부릅니다. 이곳에서 강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는 조양강이고 왼쪽으로는 동강입니다. 잠시 쉬어가며 동강을 구경해봅니다. 동강은 사실 여러 번 왔었지만 그렇게 정이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비가 많이 내린 뒤 동강은 꽤 거친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갈수기라 물이 별로 없어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풍수기의 동강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정선편에서도 말했던 떼꾼들도 이 동강에서 꽤 많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떼꾼들을 집어삼키던 강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보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라이더는 달리면서 구경하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길 따라 달려봐야겠습니다. 붉은 병대를 낀 길은 강과 인접한 데다 노면 사정도 좋은 편이라 꽤 기분 좋은 구간입니다.
중간 강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땐 옆으로 들이운 절벽과 협곡의 풍경을 잠시 감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달리면 이내 다시 강 풍경이 보이고 조금 더 가면 할미꽃 서식지입니다. 첫 번째 코스만 둘러본다면 절벽 사이에 수줍게 피어있는 할미꽃을 찾아 구경해보는 게 좋습니다. 동강 할미꽃은 전 세계에서 이곳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볼거리입니다. 대충 할미꽃 서식지 즈음을 지나면 동강길의 끝무렵입니다. 내비를 켜고 간다면 대개 솔치 삼거리나 용탄 삼거리에서 정선으로 향하거나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스는 남아 있습니다. 용탄 삼거리에서 가리왕산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쪽 길은 산을 가로지르는 길이라 잠시 동안 강 구경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멋진 소나무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 따라 달리면 용탄대교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나오는 갈림길에서 세대길 방향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 따라 달립니다. 이 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양강이라 불립니다. 정선편에 나왔던 골지천이 오대천과 만나 조양강이 되는 것인데 알면 알수록 복잡하니 그냥 정선 시내를 감아 흐르다 동강으로 이름을 바꿔 흐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하간 조양강을 낀 길도 동강길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가드레일을 두른 길도 있고 왕복 2차선 길도 있다가 가드레일도 차선도 없는 길도 나옵니다. 그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다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선 시내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동강길 첫 번째 코스는 끝입니다. 시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강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길이 짧아 아쉽다면 내비에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찍고 조금 더 달려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 주차장이 있고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유료인데 돈 쓰기가 아깝다면 발품을 조금 팔아 위쪽에 있는 무료 전망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한반도 지형과 비슷한 쉬기대와 동강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달리기 좋으면서도 풍경도 보기 좋은 코스가 바로 이 첫 번째 코스입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분이라면 이 코스를 우선적으로 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백룡동굴 가는 길입니다. 뱀이 기어가는 모양을 하여 사행천이라고도 불리는 동강은 강 따라 길이 모두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백룡동굴 길은 막다른 길에서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코스입니다. 길이도 약 4km 남짓으로 짧아 이곳만 가기엔 무언가 아쉬운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길 자체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하간 백룡동굴 길은 백운산 거리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백룡동굴까지 10km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짧은 코스도 아닌 듯 합니다. 왕복으로 치면 20km일 테니 말입니다. 창리천 따라 달려봅니다. 중간에는 멋들어진 위치에 정자가 서 있는데 물이 말라서 풍경은 그다지 볼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천 따라 달리면 얼음치 마을로 향하는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 진입로입니다. 위험하니 조심하여 운전하라는 안내판을 지나면 본격적인 동강길이 시작됩니다. 백룡동굴로 향하는 길은 그다지 친절한 길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스팔트 포장도 아닐 뿐더러 차선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나마 강으로 추락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은 뒤로 갈수록 간소해집니다. 길 따라가다 보면 웬 바위와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바위는 우기 때 물이 불면 물이 바위 아래까지 차서 바위를 안고 지나야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떼꾼들의 무덤 중 하나였던 황새여울에서 사고를 당한 남편을 찾으러 가던 부인이 바위를 안고 건너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부터 안돌바이라 불렀다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떼꾼부를 위로하는 위령비입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것은 수위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달립니다. 그나마 있던 허술한 가드레일은 이내 주먹보다 조금 큰 돌덩이로 바뀝니다. 그나마 그것도 듬성듬성한 데다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길은 좁고 옆으로는 바로 강이라 운전이 익숙치 않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꽤 고역인 길입니다. 하지만 바이크라면 넓은 길이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강길이 바이크로 가기 가장 좋다 함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자동차라면 길이 좁기도 하고 오가는 차량이 마주치기라도 할까 걱정하며 가야 합니다. 수 킬로미터를 갔다 다시 돌아 나오는 게 힘들 테니 이런 길이야말로 바이크로 달리기 제격입니다. 그렇게 강 구경을 하며 한참 달리면 백룡동굴 매표소 지나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외진 데다 그나마 볼거리 중 하나인 백룡동굴은 위에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차가 이렇게 많을 일이 없을 텐데 차가 많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대충 짐작하고 드론으로 구경합니다. 이 물줄기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일장에서 보았던 나리소가 나옵니다. 강이 굽이져 전파도 잘 닿지 않아 드론도 멀리 날릴 수 없으니 이내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는데 절벽 쪽으로 조금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절벽에 힘들게 기대어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볼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이니 드론을 정리하고 그리로 향해 봅니다. 가는 길 표지판을 보니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곳도 역시 동강 할미꽃 서식지입니다. 절벽 따라 조금 가면 바위 사이로 피어있는 할미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경할 때는 높은 곳에 있어서 초점도 안 맞았고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눈높이 아래 있으니 제대로 구경을 해봅니다. 바위 사이로 비집고 나와 자라는 소나무도 참 대단하지만 이 작은 꽃이 그러하니 더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미꽃이 필 때쯤이면 전국의 사진가들이 몰려드는데 아까 세워져 있던 많은 차들은 대부분 할미꽃을 구경 온 사진가분들 차인 듯합니다. 짧고 되돌아 나와야 하는 코스긴 하지만 이런 볼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고민거리도 줄었을 겁니다. 할미꽃 구경을 마치고 복귀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오른쪽으로 본 길을 왼쪽으로 봤으니 이 또한 같은 풍경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동강길과 근처를 지날 때면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어라이언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어라이언 표지판은 이 일대를 달린다면 종종 볼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이 이 일대를 지나봤지만 막상 어라이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표지판을 많이 세워놓았다면 오다 가다 한 번쯤은 봤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동안 동강 영상을 미뤘던 것도 바로 이곳 어라이언 때문입니다. 동강의 백미라고 하는 어라이언을 빼고 동강을 논하긴 조금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검색해보니 어라이언은 차로는 못 가는 곳입니다. 걸어서 왕복 5시간 내외가 걸리는 곳이니 그동안 못 본 것도 이해가 됩니다. 5시간이나 걸려 구경하기도 어렵겠지만 바이크 여행기에 걸어가는 코스를 넣기도 애매합니다. 지도를 보며 이런저런 방향을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동원해 어라이언을 구경할 방법을 찾습니다. 길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성공할지 못할지도 가봐야 합니다. 여하간 어라이언으로 향하는 길은 영월 지나 어라이언 입구 사거리에서 시작합니다. 길을 놓쳐 다음 갈림길인 동강교차로에서 동강으로 향합니다.
교차로 지나 터널을 지나면 강을 낀 길이 나오고 이내에 둥글바위 마을 안내판이 나옵니다. 마을 이름이 특이하다 싶은데 조금 더 달리면 왜 그런 이름이 붙은지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풍경이 마음에 들어 잠시 세우고 구경하려 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차피 돌아 나와야 하니 가는 길 구경해야지 하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쪽 길은 그동안 다닌 동강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길도 멀찌감치 있고 포장도 잘 되어 동강길의 특이한 정치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음교를 넘으면 우측으로 사목 탐방 안내소가 있는데 그 위로 향하는 길은 자동차 통행 금지입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안전을 위해 금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쪽에 펜션도 있고 마을도 있는 데다 로드뷰도 있는 것을 보면 법적인 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쪽 길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니 안내판만 확인하고 떠납니다. 안내소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쭉 오르면 문산터널이 있는데 터널 옆으로는 옛길이 있습니다. 절운제라는 길인데 대개 이런 길은 옛날에 사용하다 터널이 뚫려 이용이 줄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 중간쯤에 장성산을 가로질러 잡봉으로 향하는 임도가 있어 그리로 향합니다. 가보니 차단기로 막혀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표시가 있는데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돌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 거기도 막혀 있으면 뿅창마을이나 구경하고 돌아갈 유량입니다. 터널 지나 맞은편 진입로로 향하니 이쪽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절운제 정상 즈음의 임도가 바로 어라연을 볼 수 있는 잡봉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길은 그리 어렵지 않은 팥에석으로 된 임도이지만 이런 길을 제대로 달려본 게 꽤 오래된지라 약간 어색합니다. 천천히 달려봅니다. 중간중간 깊게 패인 배수로를 제외하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면 아까 보았던 안내소 위로 향하는 길과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나 바이크로 올 수 있는 최대치 같습니다. 바이크를 세우고 잡봉 정상으로 향합니다. 잡봉은 이곳에서 400m만 오르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 올라도 어라연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본데 그곳까지 가려면 최소 1-2km를 더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라이더들에게 권하기엔 이래저래 애매한 곳입니다. 10여 분 정도 오르면 잡봉 정상석이 나옵니다. 아래를 봅니다. 나무에 가려 어라연은 보이질 않습니다. 드론을 띄워봅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게 어라연입니다. 우측으로는 떼꾼들의 무덤으로 올리던 된꽃가리 여울입니다. 아래쪽에는 어라연 전망대도 있는데 보아하니 그렇게 좋은 조망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잡봉에서 드론으로 보아도 어라연을 보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까이 날려보고 싶지만 전파가 가려지는 방향이라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고민하다 조금 더 가까운 방향을 찾아 내려가 봅니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 다시 드론을 띄워봅니다. 이곳이 바로 동강의 백미 어라연입니다. 어라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공류천과 그 중간 자리 잡고 있는 세 개의 바위, 삼서남의 풍경은 가히 동강의 백미라 할 만합니다.
어라연을 지나 조금 아래로 가면 물살이 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별로 없는 갈수기에도 급류치는 이곳이 바로 떼꾼들의 무덤 된꽃가리 여울입니다. 된꽃가리 여울이란 물살이 너무 심하게 꼬이고 얽혀서 되게 꼬꾸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떼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떼꾼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거나 뗏목을 잃기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 조금 아래에는 전산옥 주막터가 있는데 떼꾼들과 이 주막에 얽힌 이야기가 정선 아리랑에도 나옵니다. 유래도 많고 사연도 많은 어라연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강은 하마터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될 뻔했지만 다행히 댐 건설이 백지화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오염 문제가 대두된 모양입니다. 지금은 갈수기인데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코로나가 없던 시절 물이 많을 때는 래프팅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어라연 구경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같은 임도이지만 조금 적응이 됐는지 수월합니다. 가는 길 저 앞으로 풍력발전기가 보입니다. 풍력발전기가 있다 함은 그리로 오르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고 높은 곳에 오르면 되게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발전소가 있었나 싶어 잠시 세우고 지도를 확인합니다. 지도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저룬지에서 나와 동강여행을 끝맺기 위해 향한 곳은 영월 뿅창마을입니다. 뿅창은 절벽을 지칭하는 정선 사투리입니다. 막다른 길이라 갔다가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것은 백룡동굴과 마찬가지이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면 들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지간해선 올 일이 없는 이 외진 마을은 래프팅이 한창일 때는 꽤나 붐비는 모양입니다. 근사한 조형물도 세워져 있고 주차장도 널찍합니다. 뿅창마을이라는 이름답게 절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으로 아슬아슬해 보이는 길이 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드론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경 후 그냥 떠나기는 조금 아쉬워 작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중간중간 비포장길도 있지만 짧은 구간이니 그다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제법 오지 느낌이 나는 마을을 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 아까 보았던 풍력단지가 생각납니다. 그리로 향하는 길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지만 위성으로 보면 길이 있긴 한가 봅니다. 잣봉으로 가는 임도 비슷한 길이 아닐까 싶어 일단 향해 봅니다. 아까 차단기로 막혀있던 곳의 반대 방향이 풍력단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시멘트 길을 지나면 비포장길이 나오는데 아까 적응이 된지라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부 경사가 급한 구간이나 돌멩이가 있는 구간도 있으니 주의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 저 앞으로 발전기가 보입니다. 맞게 찾아왔는가 봅니다. 아래에는 정자도 있는데 옆으로는 동강을 볼 수 있는 조망지도 있습니다. 이 산은 접산입니다. 옆으로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도 시원하긴 한데 왠지 정상 쪽으로 오르면 더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해질녘이니 운 좋으면 멋진 일몰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천천히 올라봅니다. 해질녘의 풍경은 좋긴 한데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위치입니다. 더 걸어 올라 좋은 곳을 찾자니 돌아갈 시간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오랜만에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하고 드론을 띄워봅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과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이 장관입니다. 매번 서해 바다에서 보던 일몰과는 또 다른 멋과 정취가 있는 풍경입니다. 이제 강원도에 살게 되었으니 이런 일몰 장면에 더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비포장길이니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지 하면서도 멋진 풍경에 반해 쉽사리 발걸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한참을 더 구경하다 해가 구름 아래로 숨고 나서야 길을 떠납니다. 다행히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비포장길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동강여행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동강으로 떠났던 여행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동강은 천혜의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강 따라 달리는 길은 비록 친절한 편은 아니지만 이런 풍경을 작은 수고로움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도 드뭅니다. 그리고 바이크로 간다면 그 수고로움은 오히려 재미가 될 테니 동강길은 필시 바이크를 위한 길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 주장이 약간은 그럴싸해 보인다면 속는 셈 치고 동강으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